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기북입니다. 오늘은요, 질문 하나 답변을 드리고자 해요. 나리님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우기북이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흥미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 꿈과 목표는 영어 회화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어가 더 재미있어요. 처음 배우는 언어고 우기부기님 중국어 영상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우기부기님이 동시에 두 개의 언어를 배우는 건 좋지 않다고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두 개의 언어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질문을 주셨어요. 그쵸? 해야 하는 것과 흥미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질문 자체에요, 답이 다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흥미있는 것, 해야 한다라는 말 안에는 이미 당위성, 의무가 이미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 안에 답변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야 하는 걸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물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미 판별이 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해야죠. 흥미있는 일은 그게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일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근데 이미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야죠. 꿈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영어 회화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신의 꿈과 목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생각해 볼 게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요. 여기에는 아직은 나는 꿈과 목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미 꿈과 목표가 나리님께서는 이미 설정이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중국어가 너무 재밌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치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20대 내내 좋아하는 일만 찾아다니다가 정말 많은 피를 본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는 안 배워본 게 없습니다. 탁구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저 수영은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다 할 줄 알거든요. 축구도 전문 아카데미 가서 배워본 적이 있고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농구도 예전에 아마추어 팀에서 대회도 나가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적도 있었고, 미술도 학원 가서 배우고 페이스 페인팅도 배워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풍선 아트도 배워본 적이 있고요. 악기 같은 거, 음악 같은 경우는 노래도 직접 가서 배워본 적이 있고, 악기 같은 경우에는 드럼, 베이스, 기타, 진짜 기초 수준 이상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렇게 저는 20대 내내 이것저것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하면서 쫓아다녔었어요. 말하자면 좋아하는 일을 쫓아다녔었죠. 근데 제가 27살 정도 딱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참 많긴 한데 이 중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뭔가 남들 눈에 인정받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딴에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다 전부 다 취미 수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엄청 좌절을 하면서요,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재능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했던 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를 이렇게 계속 배우다 보면 어느새 그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나리님도 중국어가 지금 정말 재밌고 그렇지만 언젠가 그 재미가 또 없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좋아하는
그 나의 이 감정이 사그라든다고 해서 또 다른 거, 또 좋아하는 거 찾아간다면 아마 저처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너 바로 나댄다. 어우 무섭다. 어우 공포다.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넌 바로 나댄다. 27살 때의 저처럼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제가 그래서 27살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어 하나를 딱 선택하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중국어 가이드가 되고, 또 나중에 유튜버 중국어 채널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뭐 영어도 시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요. 무엇 하나 제대로 뭔가 할 줄 아는 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좋아하는 정도로, 취미 정도로 만족을 하면서 하면요, 바로 나댄다.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1차적 어떻게든 해결 봐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나만의 특기를 만들려면요, 절대 그냥 초반에 그 좋아하던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 무언가 한 분야를 특기로까지, 취미에서 특기로까지 발전시키려면 중간에 슬럼프가 반드시 와요. 슬럼프가 뭐냐 하면 더 이상 실력이 성장하지 않는 그 단계에 옵니다. 인간은요, 성장할 때 엄청난 재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진다는 건 말하자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어떤 벽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나의 열정과 끈기로 밀어붙여서 이 슬럼프를 한 단계 넘어서면요, 이전에 그 초급 단계 때 배우던, 그 기초 단계 때 배우던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재미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슬럼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른 데다 눈을 돌려요. 요즘 덕후들이 왜 그렇게 각광을 받냐 하면요, 진짜 덕후들은 자신의 그 한 분야를 정말 좋아해서 계속해서 덕질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수준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야, 덕후가 되어야 된다, 한 가지에 정말 몰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진짜 한 분야에 그냥 취미 정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특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감내할 용기를 내려면요, 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분야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꿈과 목표가 되겠죠. 지금 왜 영어가 중국어보다 재미가 없게 느껴지시는지 정말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컨대요, 지금 뭔가 영어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 재미를 지금 놓치고 계셔서 이 영어에 대한 재미를 놓치고 계실 수 있는데, 초급 단계 때 사실은 가장 재미를 느끼기 쉬워요. 중급 단계 때, 고급 단계 때는 재미를 느끼는 게 별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오는 그 슬럼프의 벽을 한 단계씩 높여가다 보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이 기초 단계에서 느끼던 그 재미보다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영어든 중국어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어떤 것이든 처음 시작하는 건 다 재밌어요. 왜냐하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건 눈에 딱 보이거든요. 뭐가요? 성장하는 게요. 내가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우와, 내가 못하던 걸 이제 지금 막 하기 시작하네?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선에 오다가 뭔가 예전이랑 똑같이 하는데 성장하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탁 오는 그 시점부터 서서히 재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예전의 저처럼 다른데 또 눈이 가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회사에 가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공적인 일, 말하자면 자신의 꿈과 목표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데는요, 자신의 감정이 개입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멈춘다는 것, 그것도 감정이 개입한 거죠. 공포감. 또는 때로는
다른 게 더 즐거워서 이걸 하러 간다? 이것도 내 감정이 개입한 겁니다.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되죠. 공적인 일이니까요. 사적인 일은 감정적인 일이에요. 내가 즐거워서 하게 되는 일들. 물론 그것도 나의 꿈과 목표로 바뀔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일단 꿈과 목표가 확실히 있다는 가정하에요. 내가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에만 끌려가는 일들만 한다면 사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드라마 보거나 그냥 영화만 보거나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뭐 도박하러 가거나 맨날 술만 포반시거나 이렇게 그냥 즐거운 순간순간 즐거운 일들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정말 성장시키고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야무지게 만드는 이 공적인 일, 나의 꿈과 목표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적인 일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24시간 동안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휴식도 취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 꿈과 목표에 관련된 일이 영어 회화 하시는 거라면요, 그러면 일단 내 꿈과 목표를 위한 이 시간에 확실히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셔야 되고요. 만약 중국어가 너무 재밌어요, 그냥 편하게 남는 시간에 휴식 취하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답변이 나리님께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가지 저의 삶의 성장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채널 고정,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부기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네, 여기는 제 작업 공간이자 공부하는 공간이자 잠자는 공간이자 네, 휴식하는 공간이자 저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쪽 컴퓨터에다가 옮기고 바로 작업을 할 거예요.